네, 파트너님 지금 우리 시장 정말 혼돈의 카오스 한가운데 놓인 것 같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사실 주식 시장은 이 변동성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가져가야 할지 잘 탄탄하게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바로 그러면 한번 볼까요? 네. 네. 일단 오늘 강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주제는 2025년도 대비 전략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원래 제가 준비한 강의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이제 그 한동훈 우리 지금 국민의힘 대표께서 네. 갑자기 또 이제 탄핵에 이렇게 하신다고 이제 찬성한 뉘앙스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급하게 제가 올 게 왔구나. 사실 그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 이야기하는데요. 주식 시장을 보다 보니까 다시 한국이 참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삼김 시대였죠. 예전에는 뭐 네. 김대중, 그다음에 김종필, 그다음에 그 전 대통령이 있었던 김영삼 대통령. 이게 삼김 시대였는데 지금 한국은 삼법의 시대입니다. 삼법. 앞으로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네. 그다음에 검사 출신인 한동훈, 네. 그다음에 법대 교수 출신인 조국. 예. 앞으로 이분들이 한국의 이제 정치를 주도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대통령도 이 검사 그렇죠. 출신이긴 했습니다만 좀 예. 놀랍기는 했습니다. 근데 네. 그게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 한번 저희가 주식과 앞으로 삼법 시대에 맞물려서 네. 이제 이렇게 그 부분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네, 특히 좋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그리고 이제 90일 동안 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네. 자, 알고 대비하면 기회가 되지만 모르고 대비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너무 좋은 말입니다. 예, 먼저 이제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탄핵 발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7일 날 저녁 5시에 투표를 합니다.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 72시간 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게 되면은 만약에 3분의 2, 200표 이상이 탄핵을 가결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발의하는 거죠. 그다음에 가결이 돼요. 200표 이상. 근데 지금 190표니까 10표 정도가 부족하죠. 이게 이제 돌아서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순간부로 대통령은 정지가 됩니다. 권한이. 이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을까 아니면 순간 요동칠까요? 요동치겠죠. 그렇죠. 이 부분에서. 그렇지만 오늘은 휴장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갭상승 아니면 개파락이 나올 겁니다. 가결되면 개파락이 잠깐 나오겠죠.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잠깐 볼게요. 그다음에 이걸 받으면 헌법재판소에서는 180일 이내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탄핵이 인용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발의, 가결, 인용. 그다음에 이제 이게 탄핵이 통과가 되면 그 순간부로 60일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통령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때 이런 일련의 과정들과 종합주가지수의 모습입니다. 탄핵이 발의된 시점에서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가 떨어졌어요?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갔네요. 여러분들이 실제 갖고 있는 감정의 두려움보다 실제 주식시장은 약간 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 있었던 현상을 가지고 당시의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2016년도 12월 3일 탄핵이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9일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됐어요. 오늘은 2024년도 12월 7일입니다. 날짜도 이틀 차이밖에 안 나요. 그리고 나서 3달 있다가 3월 11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당시엔 8명이었는데 9인 중에 8인 계셨는데 8인이 전체 가결했습니다. 참, 이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통과가 됐죠. 그리고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자, 이거를 주식시장으로 한번 환산해서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2016년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입니다. 탄핵이 발의됐던 시점. 12월 3일 종합주가 지수가 몇 포인트냐면 1963포인트입니다. 앞부분에서 약간 뭔가 불안감을 느껴가면서 정치적인 불안감을 느끼면서 주가가 밀리기 시작하죠. 한 10% 정도 밀리고 순간 급락 나왔다가 1930포인트에서 직원이 박근혜했어요.
그리고 탄핵이 발의됐던 시점에서 1963포인트입니다. 1번이에요. 그 다음에 12월 9일 날 일주일 있다가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발의되고 가결이 되는 사이에가 정치적으로 가장 불안한데 이때 주가가 떨어졌습니까? 올라갔습니까? 올라갔네요. 19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대로. 그리고 나서 12월 9일 날 국회에서 가결되고 다음에 긴가민가 하다가 불안감에 천천히 그래도 올라가다가 탄핵이 인용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이제 통과, 인용됐다라고 할 때 그 헌법재판관님이 그 여성 재판관님께서 얼마나 급했는지 그 머리에 여러분들 파마할 때는 이거 깜빡하고 그대로 오셔서 읽으셨잖아요. 그 발표하셨잖아요. 그때가 요때입니다. 3월 10일 날. 자, 앞으로 그럼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어떤 시간이 가장 중요할까요? 만약에 탄핵이 가결되면 이번에서부터 이 3월 10일까지의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주식시장은 요동을 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를 그때 5월 9일 날 치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별로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그런 부분을 한번 다뤘던 부분도 있고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미 그것이 대통령 선거까지 치러지는 행정적인 경험이 우리나라가 또 공무원들이 쌓여 있고 이 얘기는 긴급 상황에는 이 기간이 3개월이 아니라 2달로 정해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월 20날 어떤 일이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당장 그 24시간 안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1월 20에서부터 2월 한 15일 사이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적인 변화들까지 우리가 또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요때 이제 예기치 않은 변수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 중에 6명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이때 당시 대통령을 탄핵이 가결되면 오늘부터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뭐를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외교적인 국제적인 외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부터 해서 다양한 분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변수들이. 그러면 주식시장은 그게 더 꼬여가면서 더 변동성이 일어나겠죠. 자, 어찌됐든 1963포인트에서부터 대통령 선거 치를 때까지 주식시장은 빠졌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중요한 포인트마다 주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감정적인 두려움과 다르게 올라갔어요. 어느 정도 올라갔느냐? 정확하게 1963포인트에서 2563포인트까지 11월 1일 날 요 기간 동안에 거의 1년 가까이 600포인트, 정확하게 30.5%인데 제가 30.5%인데 0.5 떼고 30%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600포인트가 올라가요. 1년 가까이.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그 뒤로도 5개월 정도 더 올라갑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른 시점에서부터 탄핵이 발의되는 시점까지 또 5, 6개월이죠. 이때도 또 주가가 올라가요. 자, 그러면 이게 한국만의 어떤 당시에 올라갈 이유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해외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당시에. 그랬더니 대한민국이 탄핵이 발의됐던 2016년도 12월 3일 날 여기 1번 지점이죠. 이게 스탠앤푸 500 지수입니다. 앞부분에서 빠진 건 똑같아요. 미국도. 그러니까 이 흐름은 한국이 미국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미국은 먼저 반등 나오고 한국은 정치적 불안 때문에 출렁출렁 거렸다. 이때 바닥 찍었었죠. 1963포인트.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계속 올라갑니다. 언제까지? 대통령 선거 치렀던 5월 9일이에요. 물론 이때 금요일이라면 미국은 날짜가 약간 하루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미국도 올라갔다. 한국의 흐름이 그러니까 탄핵이라든가 탄핵 가결 그리고 탄핵 인용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마다 대통령 선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정치적인 불안감이 주가에 한국이 그렇게 반영이 됐느냐? 반영이 안 됐어요. 왜? 미국 시장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인 불안감보다 주식 시장은 어디를 더 따라간다? 미국 시장을 따라간다. 근데 지금은 두 번째잖아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더 변동성이 작아질 거라고 보여져요. 그다음 두 번째, 대통령 선거 끝났던 5월 9일 날 그다음에 미국 시장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그다음 흐름까지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은 우리나라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치를 때 그때 이후까지 해서 아까 한국은 11월 1년간 600포인트 30.5%가 올라갔죠. 미국은 탄핵이 발의됐던 12월 3일 날 이 스탠드앤푸어 500 기준으로 2191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국이 고점 찍은 때 올라갔던 때까지 만 1년 동안 미국은 그다음에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고점으로 찍어봤습니다. 2872포인트, 681포인트, 31%입니다. 날짜는 약간 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먼저 찍었고 미국은 조금 더 올라갔고 한국은 여기서부터 빠졌어요. 자, 그러면 포인트는 탄핵이 발의됐던 지점 2016년도 12월 3일부터 주가가 우상향하는 흐름까지 쭉 1년 정도 기간 한국은 600포인트에 30.5, 미국은 681포인트에 31%. 미국은 한국보다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조정받았죠. 한국 이때부터 조정받았고. 자, 우리나라는 그 뒤로 이제 계속 조정받습니다. 한국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1년 정도까지는 탄핵하고 나서도 미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계속 받는다. 자, 그런데 2563포인트까지 찍고 한국은 그 뒤로 저렇게 좀 빠집니다. 어디까지 빠져요? 탄핵이 발의됐던 지점. 2016년도 12월 3일까지 2018년도 1년간은 이렇게 빠져요.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 끝나고 5월 9일 날 2017년도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 된 다음에 6개월간은 올라갑니다. 근데 그 뒤로 6개월간은 또 빠져서 원위치가 돼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은 안 빠졌는데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대통령이 중요한 주요 인사들마다 인사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정권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재벌들에 대한 반재벌 정책들, 세금이라든가 혹은 비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하기 시작해가면서 법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해가면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재벌들이 위축되는 거죠. 이게 경제 성장률 둔화를 만들어내고 주식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당시 미국 증시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뒤로 계속 하락하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미국도 같이 하락하고 한국도 하락하고. 근데 그 뒤로 미국은 회복이 돼요. 한국은 회복이 안 됩니다. 여기서 버벅거려요. 왜 그랬었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한국은 적폐청산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경기가 세금이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상당히 우측이 됩니다. 소비 같은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된 거. 미국은 그 뒤로 이제 계속 출렁거렸지만 가고 코로나 때 이제 한번 급락 나오죠. 자, 이러한 흐름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고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탄핵과 가결 그리고 탄핵이 혹시 헌법재판소에서 통과가 됐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지만 주식시장은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불확실성한 정치적인 요인들보다는 미국 시장의 금리 정책이나 큰 흐름을 결론적으로 따라가는데 그 변동폭조차 30%로 너무 똑같았다. 자, 이때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나 한번 잠깐 볼까요? 탄핵이 그럼 지금은 어느 구간에 와 있느냐? 여러분하고 저는 1번과 2번 구간에 있는 거죠. 탄핵이 인용되고 탄핵이 이제 발의되고 그다음에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12월 9일 2016년도 오늘은 2024년도 12월 7일 날짜도 거의 비슷합니다. 요 90일이 아니라 이제 좀 더 단축되겠죠. 자, 저런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당시에 외국인과 개인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파는 날은 제가 막대 그래프로 파란색, 산 날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단위 하나는 이거는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한 지금 5천억 파는 거거든요. 4,500억. 1번 지점이죠. 탄핵이 발의되고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시점. 2016년도 12월 9일 날. 이때 당시 주가는 빠져가면서 별로 분위기는 좋지 않았잖아요. 그 전후로. 외국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감에 주식을 왕창 사죠. 미리 때렸다가. 주가 빠질 때. 그리고 탄핵이 가결돼서 주식시장이 불안한데도 외국인들은 별로 팔지 않습니다. 계속 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탄핵이 그러니까 탄핵이 통과된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3월 10일 날 2017년도. 외국인들은 그 전후로 주식을 왕창 사모으네. 시장이 올라가지 않았었습니다. 불안했죠. 계속 음봉이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런 불안감, 불확실성에서 외국인들은 상당히 매수로 대응합니다. 물론 이들이 매수로 대응한 건 이때 당시 미국 시장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불안감에 외국인들은 주식을 샀다는 거죠. 반면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습니까? 탄핵이 인용된 3번 10전, 2017년도 3월 10일 앞뒤로 왕창 파네요. 탄핵이 발의된 시점에서는 앞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갖고 있는 주식 다 정리합니다. 주가가 올라와도 정리해요. 뭡니까? 감정에 의해서 공포에 매도하라. 외국인들은 감정적으로는 두렵겠지만 그 공포에 우량한 주식들이 나올 때 어찌됐든 샀어요. 그것도 한 번에 다 산 게 아니죠. 분할로 샀죠.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 선거 끝나기 전후도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 부분 5월 9일 날입니다. 주가 급등 나오는데 주식 다 팔아치웁니다. 그 뒤로도. 왜냐?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게 된 거죠. 감정이 투자의 판단의 태도가 돼버린 겁니다. 아주 안 좋은 케이스가 된 거죠. 불안감에 팔고 반면에 그 불안감을 외국인들은 먹고 기관들은 좀 팔았다 샀다 했습니다만 기관들도 전체적인 팔았어요.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진짜 저렇구나. 그럼 이때 당시 어떤 종목을 샀는지 보는 거는 좀 저는 다른 게임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때하고 또 상황이 업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미국 시장은 지금 당시처럼 바닥이 아니죠. 연일 신고점 갱신이잖아요. 유럽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꺾인다면 한국은 조금 어떻게 될까요? 타이밍만 잃어버리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한국 증시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저는 사는 게 맞다고 봐요. 바로 카카오 그룹주들입니다. 반면에 이런 종목은 중장기로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언제까지? 탄핵이 인용 결정이 되는 빠르면 2월 말 중순 이 정도 사이. 반면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떨어진 가스공사 어제 목요일 날입니다. 그다음에 한전기술, 방산주, 에너지주. 윤석열 정부의 정책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저는 이런 종목들은 낙폭과대 단타 매매가 다음 주부터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다음 주에 저는 매매 좋은 타임. 만약에 월요일 날 오늘 5시에 탄핵이 가결됐다. 200표 이상이 나와서 그럼 월요일 날 주식시장은 한번 출렁거릴 겁니다. 그때 이런 종목 더 빠지겠죠. 그때 이런 종목들이 저는 단기적인 매매로서 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한 주 동안은 급락을 이용한 우량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좋은 종목들은 좀 분할 매집. 반면에 방산주, 에너지주는 낙폭과대를 이용한 단타 흐름으로 짧고 강하게. 그리고 대북주, 현대엘리베이터나 아난티나 남해화학 같은 거, 카카오나 이런 것들은 디지털 컨텐츠 관련 종목들은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매수해서 한 20-30% 수익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때 손님 바뀜이 나와요. 이거를 저희가 최대한 잘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데이터를 근거로 감정으로는 두렵더라도 기회로 잘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